안녕하세요. 긍정스텔라입니다. 처음에 블로그 해야지 마음먹고 세팅 다 하고 시작 딱 하려고 할 때 제일 난감한 게 있죠. 바로 어떤 글을 쓰지? 블로그 주제는 어렵게 고민해서 겨우 정했는데 그 주제 안에서 어떤 글을 써야 되고 대체 어떻게 글을 써 나가야 될까 아주 난감한 상황이 찾아와요. 이건 처음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글 잘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글 주제는 어떻게 찾고 글을 어떻게 써 나가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익히신 다음에 글을 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영상 계속 보시면서 그대로만 따라해보세요. 이 방법은 제가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모조리 싹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유료 강의 듣고 얻은 내용인데 고민하다가 구독자님들 위해서 풀어봅니다. 이런 꿀팁 영상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써야 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처음에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면서 주제를 찾는 게 좋아요. 내 블로그 글이 검색했을 때 상위에 바로 노출되는 그런 최적 블로그라면 어떤 걸 쓰더라도 괜찮지만 이 최적화 블로그들이 이미 상단 부분을 다 잡고 있는 그런 글보다는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아보면서 이렇게도 글을 한번 써보시고 저렇게도 써보면서 내 블로그 상황에 맞는 글 주제를 고르는 것도 연습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방법, 저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대체 뭔가 알려드릴게요. 내 블로그에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써야겠죠. 보통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내가 이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그 블로그를 일기장처럼 씁니다. 일상을 적어 나가고 누군가는 내 이 일상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주겠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갖고 시작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1방문자 수, 한 자릿수 아니면 두 자릿수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근데 그 키워드가 이미 최적화 블로그들도 다 적어서 검색을 했을 때 1, 2페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쟁 강도가 높은 키워드라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까지 찾아오게 될 기회가 적어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관심 갖고 많이 찾아보는 키워드이면서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위 키워드까지 잡으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먼저 해주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셨으면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 보이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위 메뉴 중에서 트렌드를 눌러주세요. 이 트렌드에서는 각 주제별로 여기 보이시는 이 주제별로 해당 날짜에 가장 많이 검색이 발생하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해당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이 요 특정 날짜에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걸 순위별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주제 설정에서 확인하고 싶은 주제를 먼저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 블로그 주제랑 관련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궁금한 다른 주제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최대 32개까지 설정 가능하니까 내 블로그랑 가장 관련이 깊은 주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뷰티 블로그라면 이 패션 미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2월 13일 이 날짜에 검색량 많은 키워드를 순위별로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이 다이소 리들샷이 인기긴 인기인가 봐요. 자, 날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날짜는 바로 직전 날까지 검색이 가능하고 그 과거 날짜 같은 경우에는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간 이렇게 해서 월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을 선택하면 1월에 가장 검색량이 많은 그 인기 유입 검색어를 순위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1월에도 역시 다이소 리들샷 그리고 세 번째는 리들샷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가서 주간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1월 8일부터 1월 14일 주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로 보시려면 이렇게 날짜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월별로 봐도 일별로 봐도 이 리들샷이 계속 상단에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바꿔도 검색어 상위에 있다라는 건 하루 반짝 뜨고 말 그럴 키워드가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핫한 검색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키워드를 골랐으면 이 키워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들샷을 키워드로 쓴 블로그 글들 중에서 유입수 순위 이게 높은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소 리들샷을 키워드로 잡고 한번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이 리들샷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한번 찾아가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자, 네이버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여기에서 리들샷을 한번 검색창에 적어보세요. 여기서 검색 엔터는 누르지 마시고 일단 리들샷을 입력만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리들샷 사용법, 리들샷 300, 부작용 효과 700, 여드름, 레티놀, 팩, 아침, 그리고 다이소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이 쭉 뜨죠. 이 연관 검색어들을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이 리들샷 다이소를 선택해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옆에 이 연관 검색어 창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재고, 사용법, 100, 후기, 300 이런 검색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이 하위 키워드를 잡고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자, 다이소, 리들샷, 재고, 그리고 사용법 이 두 가지 정도를 잡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리들샷, 다이소, 재고라고 해서 한번 검색한 다음에 이 글들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고 조회 방법 사람들이 다이소에서 요즘 리들샷을 사고 싶은데 재고가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재고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재고 조회 방법에 대한 글들이 좀 있죠. 그러면 요 재고 조회 방법 그리고 사용법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주제를 잡고 글을 써야 될지 키워드를 고르고 제목까지 고르면 이제 글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 블로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 프로필 아랫부분에 보면 글쓰기가 있는데 이 글쓰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쓰기 창이 열리죠. 여기 보시면 사진, SNS 사진 내려받기, 동영상, 스티커, 인용구, 구분선, 장소 넣기, 그 다음에 링크 넣기, 파일 추가, 표 등등이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없고 일단 사진 부분, 사진은 보통 저도 10장, 5장에서 10장 사이를 넣어주는 것 같은데 요 사진은 좀 자주 쓰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정보성 글에는 저는 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쓰는 게 이 인용구인데요. 이 인용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리들샷 다이소를 가지고 재고 확인 방법 그리고 사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았잖아요. 그렇게 큰 주제를 나누어 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분선. 이거는 이제 글을 다 쓰고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이렇게 글을 마친다. 정보성 글은 마치고 내 생각을 이어나갈 때 구분선을 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그 글과 연관된 다른 내 블로그 글을 함께 참고로 걸어줄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건 그냥 본문으로 두시면 되고요. 글씨체. 이거 좀 예쁜 글씨체로 하고 싶어 해가지고 요 밑에 부분에 있는 글씨체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개인적으로는 나눔 고딕이나 나눔 명조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냥 나눔 고딕으로 쓰고 있습니다. 글씨 크기는 15 또는 16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저는 15를 쓰고 있고 좀 더 크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16 정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볼드 처리, 비스듬하게 쓰기, 밑줄, 취소선, 그리고 이건 글씨 색깔이고요. 이거는 글씨 배경색. 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부터 해서 글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제목은 뭐 이렇게 아까 다이소 리들샷 재고 확인 방법과 사용법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 재고 확인 방법과 사용법을 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은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요. 아니면 인사 안 하시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리들샷 다이소 리들샷이 정말 인기가 많죠. 저도 한번 써볼까 해서 동네 다이소에 가봤더니 재고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들어가는 말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거는 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쓰시면 좋고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글을 시작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진을 몇 장 넣으시는 게 좋은데 사진은 직접 찍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직접 찍은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진은 만들면 돼요. 저는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캔바 이걸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소셜미디어 정사각형 요 템플릿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미 템플릿이 있고요. 여기 왕관 표시가 있는 건 유료니까 없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템플릿 사용하기 한 다음에 이제 사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 지워줘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적당히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 하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저장했던 사진을 불러와서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아까 만들었던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첫 사진이라서 여기 대표 이미지에 자동으로 클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미지까지 같이 넣으시면 그 사진 중에서 썸네일로 사용하고 싶은 곳에 이 대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썸네일이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다이소 리들샷 관련된 이미지 한 장 넣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아까 다이소 리들샷 재고 확인 방법 그리고 다이소 리들샷 사용법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글을 쓰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주제를 두 개로 인용글을 이용해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쭉쭉 쓰시면 됩니다. 다이소 리들샷 재고 확인 방법 난 모르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검색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한번 참고해보는 거예요. 다른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용을 쭉 확인해서 이거 매장 재고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쭉 그걸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직접 하면서 글을 써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다른 블로거들의 글은 참고만 하시고 내가 내 나름대로 글을 적어 나가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글을 쓰시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보를 찾아서 적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보성 글을 다 적으셨다면 구분선으로 구분 짓고 여기까지 리들샷 재고 확인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재고 확인해서 출동해 보려고 해요. 2024년은 더 젊게 살기 위해서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이웃님들도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저는 주제가 비즈니스 경제 블로그라서 그렇고 주제를 패션 미용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이 카테고리는 내가 내 블로그 카테고리를 정해놓은 거니까 여기에서 적당한 그런 카테고리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태그 입력을 하시고 발행은 현재 바로 발행을 할지 아니면 예약 발행을 할지 내가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저도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따라서 글을 적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블로그 개설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서 블로그도 얼른 만드시고 미룰 거 없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블로그는 블로그 키우기 노하우를 알았다면 실행하는 게 다예요. 블로그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적어나가는 꾸준함만 있다면 구독자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도움되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